오늘의 기조 강연은 카이스트 김대영 교수님께서 해주실 텐데요. ICT 관점에서 바라보는 제조 유통 시장의 변화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해주실 예정입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김대영 교수님이십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자리에 초대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카이스트에서 전산학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ICT 쪽을 전공을 하고 있고, 농업 쪽은 2005년도인가요? 예전에 그 허신행 그 전 농식품부 장관님하고 그다음에 신중식 차관님하고 이렇게 해서 그 유비컨서스 농촌 포럼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때부터 농촌 쪽을 열심히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 농업에 참여하는 이유는 이제 카이스트의 그 지혜손이라는 국제표준 아마 처음 들어보실 텐데 연구소가 있습니다. 한 20년 정도 운영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책상 앞에 있는 게 보시면은 먹거리가 콤부차도 있고요. 그리고 과자도 있고 그리고 생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두 개 정도는 전 세계 아마존이나 알리바바나 뭐 독일의 메트로나 어디서 팔릴 수가 있지만은 하나는 팔 수가 없습니다. 그게 과자입니다. 왜냐하면은 바코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 식품을 만들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맛있고 건강하고 이런 식품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은 IT 관점에서 표준 관점에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안전하게 팔 수 있는 어떤 그런 표준이 중요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오늘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 뭐 식품 제조나 유통뿐만 아니라 전 산업이 사실은 경랑의 시대에 경랑의 시대에 이제 살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번 여름에 굉장히 더웠지 않습니까? 그 기후 대응 때문에 탄소 중립하고 이런 탄소 중립이 굉장히 큰 어떤 규제로 다가오고 있거든요. 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도 준비를 해야 되고 또 미중 갈등 때문에 지금 공급망의 어떤 재편이라든지 그리고 뭐 자동차만 보더라도 독일이 자동차 제일 잘 나갔는데 요즘은 전기 자동차 오면서 사실 중국에 이제 굉장히 위협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 각국이 또 어떤 그 자국의 뭡니까 경제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장벽들을 많이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보면은 저희가 디지털 전환이라는 이런 큰 하드웨어에서 저희가 대응을 하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그 디지털 전환의 정의도 보시면은 이렇게 끊임없이 변하는 환경에 대한 어떤 지속적인 대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IBM에서 이렇게 정의한 거 보면은 이럴 때 디지털라이제이션, 디지털 기술을 써서 이렇게 대응을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뭐 식품 클러스터 보시게 되면은 앞으로 디지털하게 된다면은 뭐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5G라든지 그 다음에 그 클라우드, 뭐 블록체인, 인공지능, 디지털 트윗, 메타버스 이런 어떤 기술들이 식품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런 기술도 이제 같이 함께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또 중요한 게 보시면은 아까 조금 전에 김수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사실은 그 산업의 도메인 날리지입니다. 그러니까 농업 하시는 분들이 식품 하시는 분들의 노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 이런 부분들을 전 세계에 저희가 뭡니까 글로벌하게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국제 표준이 중요하게 됩니다. 발표 자료가 옛날 거네요. 제가 영어를 한글로 좀 고쳤는데 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산업 이렇게 트렌드를 보시면요, 우리 물류나 공급망, 식품 제조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사실은 그 알리바바도 물류하겠다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마존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그 기존의 디지털 자이언트들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쿠팡도 사실 마찬가지죠. 최근에 햇반이랑 이렇게 CJ랑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디지털 자이언트가 들어오고 그리고 식품 산업이 아까 푸드테크 같은 경우에 저희 코로나 겪으면서 투자가 굉장히 위축되었지만은 실제 이런 푸드테크 쪽 그다음에 유통 물류 쪽은 또 굉장히 투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수십 정도가 또 최근에 투자가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어떤 그 이런 팬데믹에 대응을 할 수 있는 회복력을 가지는 그런 물류라든지 그다음에 CO2 아까 기후 대응 그래서 이제 지속 가능한 물류, 그다음 블록체인 그리고 또 이런 그 물류나 이런 부분들이 또 아웃소싱도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클라스의 이제 IT 부분에서 이런 식품 제조 기업들을 도울 수 있는 어떤 그런
아웃소싱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식품 공급망을 이렇게 따라 들어가 보면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게 이력 추적입니다. 이력 추적이 꼭 문제가 생겨가지고 내가 문제를 찾겠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 식품이 있으면은 원료부터 생산부터 그다음에 공장에서 가공하고 그다음에 물류, 유통, 소비 그다음에 또 이렇게 뭔가 그 식품의 뭡니까 쓰레기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또 재활용하는 전 과정을 거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이력 추적입니다. 그리고 글로벌한 규정이라든지 이런 표준들도 여기에 맞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FDA라든지 이런 사례를 조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식품 그 이력 추적이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나 보면요. 저희는 사실은 그 식품은 품질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품질을 정말 제대로 만족시켰는지 그런 데이터가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품질이라든지 이걸 가지고 사실은 이제 식품이 우리가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다. 이런 뭡니까? 이제 그 증명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 식품 안전이라든지 그렇다 보니까 그 국제 규정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집니다 최근에. 그래서 그런 국제 규정을 또 따르지 않으면 단순히 바코드만 붙인다 해서 이제는 팔리는 게 아니라 국제 규정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똑같이 카피가 잘못됐네요. 제가 수정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어떤 뭡니까 비용을 줄인다든지 그리고 공급망의 효율이라든지 그리고 또 소비자랑 많이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물건을 내 상품을 전 세계에 팔았는데 어디에서 많이 사고 그다음에 소비자들이 어떤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들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어떤 글로벌 시장의 경쟁을 가지기 위해서 이런 그 이력 추적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이게 디지털 전환의 인프라가 되게 되고 플랫폼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저희 그 국내 어떤 정책 동향도 보면은 식품 산업과 굉장히 잘 얼라인된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 산업 디지털 전환법 촉진법이 2021년도에 만들어졌고요. 뭐 조선이라든지 다양한 산업에 이런 부분들이 실제 필요합니다. 식품뿐만 아니라 조선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은 최근에 신성장 4.0에 보시면은 제가 붉은색으로 마크한 트렌드 보시면요, 저희 식품의 콜드체인 모니터링, 탄소 중립 스마트 농업, 그리고 신물류, 그 다음에 아까 클라우드나 그 5G나 같은 초고속 네트워크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산업의 인프라로 신성장 산업의 인프라로 들어가고 그리고 어떤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 이런 부분들이 활용이 되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제 이제 발표를 들으시면서 꼭 하나 기억하고 가셔야 되는 게 국제 표준입니다. 그 중에 글로벌 스탠다드 1이라는 게 올해 만 50살이 되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 그 뭡니까 상품에 들어있는 붙이는 바코드가 GS의 국제 표준입니다. 50년 전에 미국에서 맨 처음 사용됐습니다. 그 지금은 바코드 없으면 못 팝니다. 아마존 또 알리바바도 메트로도 월마트도 바코드도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사실은 그 공산품 같은 경우도 다 바코드가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식품들은 또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더라도 지금 이마트나 홈플러스 가면은 거의 98% 이상이 다 이 바코드를 농축산 식품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성국제표준은 이런 그 바코드뿐만 아니라 우리 전자상거래 표준들, 뭐 RFID라든지 이런 다양한 생산, 물류, 유통, 소비의 디지털 전환의 기술들을 만들고 있는 비영리 국제표준기구입니다. 전 세계 116개국에 MO라고 합니다. 회원국이 있고 한국은 대한상공회의소가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제가 20년 전부터 이 지혜성 국제표준기구의 연구소로서 카이스트만 아니라 MIT나 캠브리지나 전 세계 6개국과 함께 표준도 하고 그다음 표준을 확산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준이 굉장히 많은데 가장 기본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식별, identify, 그 다음에 capture, share, use라는 네 가지 단계를 가지는데 저희가 이 상품을 아마존에도 팔려면은 여기 백산소에 가서 못 알아먹거든요. 그래서 바코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바코드가 종류가 13개입니다. 상품도 있지만은 공장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박스도 있고, 그다음에 팔레트도 있고, 운반하는 트럭도 있고, 소비자도 코드를 가집니다. 그게 한 13가지 코드입니다. 이 코드가 없으면은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뭐 유엔에 가면은 영어 쓰고 아랍어 쓰고 육개국을 쓰는 것처럼 이런 제조 산업들도 이런 똑같은 언어를 써야지 기업들이 대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준 코드라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많이 보는 바코드나 QR이나 RFID 이런 게 표준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밑에 있는 데이터입니다. 저 여권 치면은 여권은 전 세계 다 소통되지 않습니까? 그 여권 번호가 매니의 번호라 보시면 되고 얼굴 같은 경우들은 잘 안 변합니다. 이름도 안 변하기 때문에 그런 마스터 데이터라고 그 다음에 우리 비자 받을 때 돈 내고 하는 그런 이제 트랜잭션 데이터 그 다음에 출입국 같은 이벤트들 그래서 그 여기 콤보차가 어떤 재료를 써서 생산이 되고 트럭 타고 이게 다 이벤트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표준화하고 이 기반의 다양한 산업들, 농식품, 축산수산, 그다음 철도 이런 다양한 표준들을 만들고 있는 게 이제 마지막 유주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국제 표준이 어떻게 그러면 활용되는지 제가 맨 처음 슬라이드는 디지털 연어였는데 이제 실제 연어입니다. 그래서 디지털과 실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매칭이 돼야 되는데 이건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미국 옛날에 오바마 대통령이 2011년도에 사인한 게 푸드 세이프티 모더나이제이션 액트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이제 식품 안전에 관련된 법안을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이걸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FDA가 새로운 스마트한 푸드 세이프티 시대를 열겠다 해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키가 뭔가 하면은 식품의 추적성을 강화하는 겁니다. 미국도 보시면 이걸 하게 된 게 식품이 잘못돼 가지고요 죽는다든지 또는 우리 병원에 입원하면서 드는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정말 크더라고요. 기억을 못합니다. 근데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뭐가 발생을 하면은 리콜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전체 그 산업의 에코시스템을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수익성도 강화하고 어떤 뭐 문제가 생기면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요. 그다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만들고 그래서 강력한 식품 안전 문화를 국가를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요 그림이 보시면요, 우리 뭐 사과라든지 이런데 식별자고요. 식별자 바코드도 붙이고 그 다음에 데이터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데이터도 표준화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길 경우는 24시간 안에 다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다 표준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에 판 것 같으면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 기업이 제공해야 되는 거죠. 24시간 안에. 그래서 궁극적으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게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생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FDA가 이렇게 준비를 해오다가요 올해 1월달에 아예 의무화를 했습니다. 맨더트리입니다. 이건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3년 딱 유예 기간을 줬습니다. 3년 후에 2026년 1월 20일 날 미국에서 유통되는 여기 있는 식품들은 이런 것들을 안 하게 되면은 이제 발을 못 붙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푸드 트레이서빌리티 리스트라는 게 꼭 뭡니까 이런 식품 위협 추적을 준비해야 되는 먹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리피 해서 뭡니까 저기 리피 그린 해서 뭡니까 저기 우리 상추라든지 이런 엽채 채소류 같은 것도 있고 토마토라든지 또 저기 수산물 같으면은 흰피쉬라고 합니다. 지느러미 안 달린 물고기 어디 있습니까 그거죠. 그래서 사실 메기 빼고는 모든 저기 식품의 수산품에 대해서 이런 이력 추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게 GS 국제 표준입니다. 그래서 아까 바코드라든지 그 다음에 여권의 마스 데이터라든지 이력 데이터 같은 것들을 준비를 이제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진흥원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보시면은 이제 이거 표준을 만든다는 것들은 규정을 만든다는 것들은 그냥 뭡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해라는 게 아니라 사실 파일럿을 거치게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왼쪽에 채소류에 관한 파일럿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식품기구라든지 그 다음에 미국의 식품산업연합이라든지 GS1이라든지 6개 기관이 모여서 파일럿을 하고 지금은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미국이 한다는 말은 꼭 미국만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글로벌하게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미국이 이걸 내기 전에 그 수산물 쪽들은 훨씬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2013년도 세계 경제 포럼에서요 나왔던 게 이겁니다. 우리 지속 가능한 해양, 그다음 자원 보호, 자연 보호 이걸 위해서
뭘 해야 될까 하면서 그 정한 것 중에 가장 탑에 올라온 게 이 이력 추적입니다. 그래서 2015년에 이제 고던 앤 베티 무어 재단에서 WWF 이 판다 범위죠. 세계 자연기금과 IFT 국제식품기구입니다. 여기에 펀딩을 했습니다. 해서 만든 게 GDST입니다. 글로벌 다이얼로그 온 시푸드 트레이서빌리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지혜성 국제 표준을 가지고요. 우리가 참치를 남태평양에서 잡게 되면 어디서 동원 참치 어떤 배가 참치를 잡았는데 몇 톤이고 이거를 낚시로 잡았는지 그물로 잡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하고 보고하고 격려를 하게 됩니다. 전 세계 수산업이죠. 어업이랑 양식의 한 80% 이상의 마켓 쉐어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우리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2020년부터 사실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맨 밑에 있는 게 C보스입니다. 그러니까 보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산업의 매출이 가장 잘 나가는 10대 기업이 있는데 일본에 3개가 있고 한국에 하나가 있습니다. 동원입니다. 그래서 C보스에 이걸 하겠다고 선언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국제 표준 기반의 이력 추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그 뭐 베트남의 그 뭡니까 새우 양식장에서 잡았던 이게 왜 자연기금이 세계 자연기금이 들어오냐면요. 그 베트남의 양식장을 만들게 해가지고 맹그로브 숲을 팹니다. 다 베버려요. 그러면 결국은 그 환경도 문제지만은 뭐 쓰나미가 올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양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먼 바다에서 남는 어업들 모든 것들이 이런 표준을 따라서 이력 추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저희도 사실은 좀 준비를 해야 되고요. 또 하나 눈여겨볼 표준이 차세대 투디 바코드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콤부차나 그 다음에 생수 같은 경우는 바코드입니다. 이 바코드의 목적은 그냥 계산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트에서 하면 이거 얼마네 끝입니다. 그 다음에 뭐 안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차세대 투디 바코드라는 걸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GS1의 러버 스토리라고 하는데요. 바코드가 50살입니다. 50살이고 그리고 월드 와이드 웹 인터넷이 30살입니다. 이 둘이 결혼해서 난 아기가 이제 차세대 바코드. 저희가 많이 보는 QR입니다. 근데 QR이 우리 코로나 팬데믹 거치면서 굉장히 많이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죠? QR 맨날 쓰고 하는데 그 QR이 표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각기 기업마다 다 자기 QR을 씁니다. 표준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은 여기 상품에 바코드도 있고 콜라 같은 경우에 QR이 2개, 3개 붙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QR 찍으면은 뭐 홍보 영상 보여주고 이거 찍으면은 우리 풀몬 같은 QR 있지 않습니까? 그죠? 두부에 그러면 이력 추적만 하거든요. 근데 소비자들은 원하는 걸 더 많습니다. 가격도 알아야 되고 제품 정보도 알아야 되고 영양 성분 뭐 리콜이 되었는지 이력 추적 이런 것들이 소비자들이 워낙 많이 요구를 하다 보니 다 표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앞으로는입니다. 그래서 그 QR에 들어가는 이 뭡니까? 이게 QR에 들어가는 형태인데 URL이라고 하는데 이게 다 표준으로 갑니다. 그래서 풀문닷컴의 바코드 그 다음에 로또 번호, 뭐 시리얼 번호, 유통기한 이런 게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카메라로 이 QR을 찍으면 이 정보가 더 옵니다. 이거 풀문에서 만든 어떤 두부구나. 그 다음에 물어봅니다. 여기 물음표 해가지고 상품 정보 줘, 요리법 정보 줘, 이력 정보 줘. 이게 다 표준입니다. 이게 표준이 이제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모든 식품을 만나면 물어봅니다. 두부를 만나든 어묵을 만나든 표준으로 요리법 알려줘 이러면 알려주게 됩니다. 그런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 되고요. 이게 왜 해야 되는가 하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2027년도까지 선라이즈 2027을 해가지고요. 이 바코드를 2차원 바코드로 변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작년에 중국 저장성 지금 항주 아시아 게임 열린 저장성이지 않습니까? 6,500만 명 된다더라 인구가요. 우리보다 큰데 여기서 올해까지 자기네들이 한 80%의 식품에다 적용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작년에요. 그리고 올해 제가 2월달에 만났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그 당시에 올해 한 7천 정도 기업이 참여할 거야 했는데 벌써 2월달에 6만 7천 기업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기업이 참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그
편의점이나 우리 마트에 보면 우리 바코드 찍지 않습니까? 여기 포스 체크아웃도 한 200군데 정도만 하려고 했었는데 5천 개가 단지 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올해 목표가 많이 상향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그 이 2D 바코드를 가지는 한 3억 개 정도의 상품을 하겠다 이렇게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수입하는 우리 식품들에도 이걸 엄호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게 됩니다. 또 하나가 이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식품 제조뿐만이 아니라요. 우리나라 전 산업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유럽에 브뤼셀을 가려면은 여권 들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앞으로는 2026년도부터 계속 앞으로는요. 우리 상품들도 여권을 들고 가야 됩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에 들어 물어볼 겁니다. 너 재활용 리튬 6% 이상 썼습니까? 예 하면 들어가고요. 아니면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수출을 못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기후 대응 그 다음에 저기 뭡니까 탄소 중립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재활용품이 일정 이상이 안 되면은 안 받아줍니다. 이게 이제 이후에 유로피안 그린딜이고요. 그 다음에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 만든 순환 경제 실행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우리 경제는 선형 경제였습니다. 그래서 원료를 써가지고 제조를 해서 물류 유통해서 쓰고 나면 다 버립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 옷도 보시면은 1인당 그 유럽 인구가 1년에 한 11kg 정도 버린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즘 패스트 패션이기 때문에 자라라든지. 근데 재활용되는 게 1%가 안 됩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자원을 낭비하고 탄소를 계속 배출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 상품 여권법을 만들었고 여기에 이런 국제 표준이 활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상품을 만들게 되면은 여권 번호를 받고요, 이 바코드를 받고 그 다음에 탄소 중립에 대한 데이터라든지 그 다음에 뭐 어떤 인증 데이터 이런 부분들을 다 가지고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 데이터를 낼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플랫폼화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뭐 진흥원에도 제조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제조를 하게 되고 요즘 뭐 4차 산업 플랫폼 이런 걸 하게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독일의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에 이 제조 장비에도 이 QR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QR이 뭐 독일의 이런 표준을 따라서 해라 돼 있는데 보시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표준 4세대 QR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꼭 강제화되기, 의무화되기 때문에 되는 부분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은 아까 이경 교수님 말씀하신 푸드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있어야지 IT 쪽은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제조하고 전 세계에 팔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K푸드 산업을 활성화할 때 이런 세계 각국의 식품 규정이라든지 디지털 전환 기술들도 활용을 하고요. 메타버스 같은 경우도 만들어 놓고 와서 그냥 놀다 가는 그런 뿐만 아니라 여기서 사실은 뭔가 구매도 일어나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실제와 그 다음에 메타버스와 합쳐지는 그런 부분들을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의 표준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뭐 교육이라도 이런 부분들에 아직까지 체계화된 것들이 없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가장 이제 중요한 건 사실은 부처 간 협력이 오늘 또 가기부에도 오셨고 농식품과도 관련되고 사실은 제가 오늘 농업 말씀드렸지만 농축수산식품 말씀드렸지만은 이미 의약품이라든지 의료기기들은 이런 국제 표준으로 이력 추적을 합니다. 최근에 우리 뭡니까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도요. 저기 안동에 저기 SK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만들면은 쭉 해서 병원에서 이렇게 넣을 때까지 이런 부분도 이력 추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모든 산업이 디지털 전환, 글로벌 할 때 이런 국제 표준들을 많이 염두에 두고 만들게 된다면은 이 자체가 또 플랫폼 사업화가 되고요. 여기서도 다양한 어떤 서비스 산업들, 그래서 IT 기업들도 이렇게 많이 생겨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농식품의 글로벌 수출을 위해서 유통사와 소비자를 겨냥한 차세대 국제 표준 GS1의 활용 중요성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기조 강연을 준비해 주신 우리 김대영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